이거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일러주려고 했던 마음의 법칙에 관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것, 모든 거에 대해서 일체는 다 마음이고 실제가 아니다. 마음이 만든 현상들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차리게 해라. 이제 이걸 수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보는 게 필요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런, 컵도 보고 있고, 그죠? 보면은 다 보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컵이나 눈으로 본 사물을 봤을 때, 여러분이 본 이 컵, 컵은 실제로 어디 있는 것 같아요? 테이블 위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을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본 이 컵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마음 안에 있는 컵은 실물이에요? 아니면은 실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음 속에 있는 컵은 실물이 아니면 실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음 속에 있는 거는 실상이 아닌 허상이란 말이에요. 왜 마음 속에 있는 이 사물은 실물이 아닌 거죠? 이제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으로 돌아가 봐요. 왜 이게 마음속에 있을 때는 실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건 실물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건 지금 여러분 알았어. 그럼 왜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건 실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질량이 없어서 그래? 물론 마음 자체가 만질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만질 수가 없는데 왜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예? 실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 실물이 아니냐 이 말. 아까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어떻게 해서 투영된 거지? 오케이. 예.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는 이 사물이 실물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물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기 어렵겠죠? 그래서 옛날 스승들이 니 본 거 이게 어디 있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아이고 그 무거운 거 어떻게 들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마음 바깥에 있다 이래도 맞을까 틀릴까? 이게 마음 바깥에 있는 거 그럼 또 어떻게 봐? 마음 바깥에 있다 해도 틀려요. 예? 마음 안에 있다 해도 틀리고. 자,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는 실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실물이 아닌 이유는 빛이 여기에 반사돼서 우리 눈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 들어와서 망막이라고 하는 스크린에 이게 비친 것을, 영상으로 비친 것을 우리 마음이 감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인식했을 때는 뭘 인식한 거예요?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영상을 인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 안에 있는 거는 이 컵만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사람 일체가 다 있겠어? 그럼 일체가 다 뭐겠어요?
일체가 다 영상이에요.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서 인식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영상을 인식한다는 걸 맨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이 영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늘 마음에 새기고 알아차리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영상을 인식했다는 건 뭐죠? 실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거는 보긴 봤지만은 우리가 이미 보고 알고 있는 거는 실제가 아니다. 뭐라고요? 영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빛이 비춰서 반사된 사물의 그림자를 우리가 인식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 번도 그걸 그렇게 이제 마음에 새겨본 일이 없죠. 네.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사진기 원리 가지고 공부했었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뭐 까무득하게 우리는 잊어먹고 살지. 그런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을 안 시켜. 그런데 이걸 붓다는 아예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고도 우리는 우리 마음이 보는 거는 실물이 아닌 영상물을 보고 있다는 걸 당신의 마음으로 명상을 통해서 자각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전부 다 그림자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그림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비유를 어디다 댔냐? 예를 들면은 호수가 있고 강물이 있을 때 밤이 되면은 하늘에 달이 뜬다 그러면 호수와 달에도 뭐가 있어요? 달이 있죠? 그럼 호수와 강에 있는 달은 실제 달이에요? 아니면 비친 달이에요? 비친 달이에요. 그러면 실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전부 다 뭘 보고 있다? 영상을 보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달에 비친, 물에 비친 달처럼 우리는 그림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인식하고 있다. 근데 눈으로 보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소리로 듣는 것도 실제 소리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귀에 있는 고막을 통해서 고막의 진동수를 우리 마음이 소리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고막이 울리면 그 진동수를 가지고 소리를 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원리를 이용한 게 뭐예요? 녹음기잖아요. 녹음기. 그러니까 녹음기가 재생이 돼야 안 돼요. 거기에 진동수를 갖다가 입력시켜 놨다가 그걸 재생시키면 녹음기에서 뭐가 나와? 네,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음악도 나오고 말소리도 나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름을 들여다보면 그게 소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소리를 듣는 것도 그렇게 해서 듣는 거다 이 말이에요. 피부로 느끼는 것도 같을까 다를까? 같은 방식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인식한 거는 일체가 이제 이미 영상물이고 실제가 아니라 그러면 자 보자고요. 우리는 마음으로 자신도 이렇게 마음으로 인식하고 있고 타인도 인식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신에 대한 영상, 타인에 대한 영상, 이 두 영상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영상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영상은 나라고 생각해.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째, 내 마음에 비친 보여진 영상을 나라고 하는데 그게 나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아니, 영상인데 무슨 나요. 맞아, 틀려?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남편이나 자식도 거기에 내 마음의 영상에 있겠죠? 그러면 그게 남편이요,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란 말이에요. 실제 남편도 자식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면은 무엇을 보고 싫어하고 좋아할까? 그림자. 예, 그림자를 보고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림자 보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싫어하고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어디로 갈까? 자기 마음에 쌓이는 거지 뭐. 그리고 자기 마음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이 마음은 결국 자기 마음을 보고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도 결국은 자기 마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기 마음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원수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누굴 보고 미워하는 거다? 자기 마음을 보고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미워하는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미워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니면 현명한 일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물론 이제 그러면 그 미워하는 기운이 상대한테 100% 안 가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조금은 가긴 가요. 상대한테 가긴 가는데 그런데 전부 다 그 미워하는 마음은 전부 다 자기한테 쌓인다.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도 누굴 좋아할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림자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좋아하는 마음도 결국은 자기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하는 거는 실제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림자를 잡고 집착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자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를 보고 좋아하고, 그림자를 보고 붙들고 싫어하고, 그림자를 보고 미워했다. 이런 걸 딱 알게 되면. 웃기는 일이지, 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네. 이래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만하게 되지. 해봐야 소용없는 거니까. 소용없는 짓 했네. 이래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짓 했네. 이래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렇게 자각하는 게 깨닫는 거예요. 뭐, 딴 게 깨닫는 게 아니고. 이해했어요? 깨닫기 전까지는 아닌데. 물론 그건 그렇지. 이제, 그리고, 우리가 명상할 때도 그렇고, 꿈꿀 때도 그렇고, 뭐 어떤 경우에 막 귀신을 봤다 이래죠? 예? 그럼 실제 귀신을 봤을까?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 비친 귀신 형상의 그림자를 봤을까? 예, 그림자를 본 거예요. 이해했어요? 우리가 알고는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가 본 거는 마음의 그림자를 다 본 거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림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붓다는 우리가 인식한 일체가 이와 같다는 걸 알고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그게 아름다운 거라 하더라도 그림자로 알아라. 그리고 아무리 흉측한 거라 하더라도 그림자로 알아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그 그림자를 제대로 찍기는 하나요? 제대로 찍지도 않지. 자기 마음에 따라서 원하는 식으로 그냥 또 입력을 해요. 그리고 엄청 왜곡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그것만 끝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입력이 됐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입력시킨 다음에 또 지 마음대로 조작을 해요. 지 마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조작한 거를 또 입력시켜. 우리의 관문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이 5가지 문이에요. 5가지 문인데, 이걸 오문,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오건 이렇게도 말해요. 마음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해서 오건. 그게 5가지 감각기관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감각기관이 5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정보를 입력하는 감각기관이 5개죠. 하나는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피부. 요걸 5가지 감각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 5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외부의 정보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요 감각기관에 뭐가 있냐면, 외부의 정보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마음이 나와 있어요. 의식이. 우리 마음이 나와 있다가, 거기에 이렇게 접촉됐을 때, 그걸 감지하는, 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그걸 감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감각기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제 사진 찍으려면은 사진을 그 경치를 포착해서 찍게 만드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아요. 녹음을 하려면 녹음하는 그 기능을 갖춰야 녹음이 되잖아요. 근데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소리를 딱 이렇게 포착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기록하는 요 기능을 가진 기능이 어디에 있냐면 귀에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일단 포착하고 감지하는 기능이 귀에 있고, 눈으로 들어온 영상을 포착해서 감지하는 기능이 눈에 있다. 코에는 냄새를 감지해가지고 그러니까 냄새를 포착해서 그걸 감지하는 기능이 코에 있고, 혀에는 맛을 포착해서 그것을 감지하는 기능이 혀에 있는 거예요. 보통 혀에는 혀에 돌기라는 게 그 작용을 일으켜요. 이해했어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있어도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눈을 뜨고 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은 여기에 바깥에 있는 사물이 들어와도 이게 감지가 안 돼. 소리가 들리는데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은 여기는 울려도 못 들어.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행을 같이 갔는데 전부 다 보고 들은 게 다 달라. 그게 그 사람의 그때 마음 상태, 그 다음에 몸의 그 감각기관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경우가 없어요. 이걸 이제 예를 들면 과학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들을 아주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실험했냐? 예를 들면 스크린에다가 사람들 그걸 딱 보라 그래 놓고 바다와 관련된 단어들 쭉 나열을 해요. 나열해 놓고 그리고 스크린을 싹 없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이 안에 여러분 본 이제 단어들 중에서 본 것과 안 본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사람들한테 실험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전혀 바다와 관련되지 않는 단어도 하나 슬쩍 끼워 넣어놔. 대신
좀 발음은 유사한. 그 다음에 바다와 관련된 단어는 수없이 늘었는데 바다라는 글자는 안 넣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다라는 단어를 띄워놓고 이것은 아까 본 화면에서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손들어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손들어.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단어는 없었다고 손들어. 왜 그럴까? 우리 마음이 그 전에 바다와 관련된 단어들을 쭉 봤기 때문에 바다라는 단어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측해서 생각을 해버려. 이걸 조작이라 그래요. 그리고 바다가 아닌, 바다와 관련된 단어가 아닌 게 있었는데도 그거는 없었다고 그렇게 또 판단을 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범죄 현장에서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 봤다 그러고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도가 높아지려면 정인이 똑같은 걸 본 사람이 여러 명이어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과학적인 심리적인 원리로 이렇게 채택을 잘 안 해. 그래서 심리적인 원리까지 결합시켜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뭐 봤는데도 채택을 안 해버리는 경우 많죠. 예를 들면 어린애들은 봤다 그러는 게 정확할까 안 할까? 어린애들은 정확해요. 네. 오히려 어린애들이 더 정확해. 동물도 보면 알까 모를까? 동물 알아요. 이런 게 다.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헷갈릴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이 끼어드니까. 이해했어요? 그래가지고 판단 미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근데 그 마음을 싹 지워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생각이나 의도나 감정이나 욕망이 없이 만약에 딱 본다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아까 예를 든 그런 걸 조작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 생각들이 조작을 한다 이 말이야.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탁 보면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이 말이야. 집중해서 딱 보면. 이해되셨어요?